종로 3가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는데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죠. 당황하며 노약자석 근처에 섰는데 제 앞자리가 계속 비어 있더군요. 몇 명이 내 앞을 지나쳤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걸까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온 마거리 윌슨입니다. 올해로 68세, 남편 조지와 함께 40년간 교사로 일하다 3년 전 은퇴했어요. 늘 꿈꿔왔던 세계 여행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들, 그리스의 아름다운 해변, 스페인의 정열적인 도시들,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아시아는 저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특히 한국은 늘 뉴스에서만 보던 먼 나라였죠. 올림픽, K-팝, 삼성 같은 단어들만 알고 있었을 뿐 실제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나 문화는 상상조차 어려웠어요. 그래서인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과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타면서 처음 느낀 감정은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의 두려움이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거든요. 글자도 읽을 수 없었고 말도 한마디 통하지 않았죠. 지하철 노선도는 마치 미로처럼 복잡해 보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를 보니 우리처럼 느릿느릿 걷는 노부부가 이 바쁜 도시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저희는 잠시 쉬었어요. 조지는 긴 비행으로 지쳐 곧바로 잠이 들었지만 저는 시차 적응이 잘 되지 않아 새벽부터 깨어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너무 궁금해서 조용히 방을 나와 첫 산책을 시작했어요. 호텔은 종로 3가역 근처에 있었어요. 아침 공기가 선선했고 거리는 아직 한산했죠.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카페를 찾아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생각보다 서울은 참 다채로웠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작고 오래된 찻집들, 기와지붕을 얹은 전통 가옥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현대적인 패션을 입은 젊은이들 사이로 한복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분주한 오피스 거리 한복판에 고즈넉한 사찰이 자리 잡고 있었죠. 작은 카페에 들어가 몸짓으로 커피를 주문했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듯한 주인 아주머니는 미소로 대답하시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어주셨어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분명 번화한 대도시인데 그 속에서도 어떤 평온함이 느껴졌거든요. 커피를 마시고 나서 더 멀리 산책해보기로 했어요. 종로의 골목길들은 마치 미로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길을 잃어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작은 가게들 사이로 향신료와 음식 냄새가 풍겨오고 곳곳에서 정겨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모르는 언어였지만 그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1시간쯤 걷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게 되었어요. 호텔 이름이 적힌 카드를 갖고 있었지만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았죠. 약간의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을 때 한 노인분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제 손에 든 호텔 카드를 보시곤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천천히 길을 가리키시며 방향을 알려주셨죠. 그 친절한 눈빛과 손짓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주었어요. 겨우 몇 분 만에 호텔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호텔에 돌아와 조지를 깨우고 아침 식사를 함께 했어요. 제가 본 서울의 모습을 신나게 이야기했더니 조지도 호기심이 생겼는지 서둘러 준비를 마쳤어요. 그렇게 저희 본격적인 서울 탐험이 시작되었답니다. 오전에는 호텔 주변을 함께 돌아보았어요. 골목마다 숨겨진 매력이 있었죠. 작은 공방에서는 장인이 전통 공예품을 만들고 있었고 한 귀퉁이에는 막 개업한 듯한 현대적인 디자인 숍도 있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색함 없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희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었지만 벽에 붙은 음식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했죠. 비빔밥과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첫맛에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거든요.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희는 지하철로 다른 곳을 가보기로 했어요. 호텔 직원이 알려준 대로 종로 3가역으로 향했죠. 역사 안으로 들어서니 처음 보았던 것보다 훨씬 쉽게 느껴졌어요. 표지판에는 한글과 함께 영어도 병기되어 있었고 티켓 발권 기계도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지하철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문득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역사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런던의 지하철은 항상 시끄럽고 혼잡한데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듯했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차를 기다렸고 통로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지하철이 도착하고 승객들이 내린 후에야 사람들이 질서 있게 탑승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합류했죠. 차량 안으로 들어서니 또 다른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노약 좌석이었죠. 영국에도 물론 그런 좌석이 있지만 여기서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고 있었거든요. 젊은이들은 그 좌석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 노약 좌석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실 다리가 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가가자 근처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언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과 배려 깊은 행동에는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조지와 저는 감사하게 자리에 앉았고 그 젊은이는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아무런 과시도 특별한 행동도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도시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인간적인 배려와 따뜻함은 보편적인 언어처럼 느껴졌거든요. 지하철은 소리 없이 다음 역으로 향했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조지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여행이 생각보다 훨씬 특별할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답니다. 종로 3가에서 시작된 이 낯선 설렘은 서울에서의 모든 날들을 따라다니며 저희의 마음을 두드렸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에 도착했어요. 넓은 광장과 웅장한 건물들이 저희를 맞이했죠. 역에서 나오는 순간 조지가 감탄했어요. 왕궁 같은 건물 앞으로 반듯하게 뻗은 대로. 그리고 그 끝에 보이는 거대한 산의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저희는 천천히 걸으며 경복궁 쪽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문득 생각했죠. 서울은 정말 걷기 좋은 도시라고요. 횡단보도마다 신호등이 있었고 인도는 넓고 깨끗했으며 중간중간 벤치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특히 벤치 위치가 절묘했는데 햇빛이 강한 곳에는 항상 그늘이 있는 자리에 배치되어 있었죠. 마치 누군가 노인들의 휴식을 배려한 듯했어요. 경복궁을 둘러본 후 저희는 안내서에 추천된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했죠. 궁에서 나와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번화한 대로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아기자기한 골목길이 나타났어요. 인사동은 생각보다 훨씬 생동감 넘치는 곳이었어요. 전통 공예품 가게, 찻집, 갤러리가 즐비했고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많이 보였죠. 화창한 날씨 덕분인지 거리 공연도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골목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간이 의자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눈에 띄었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셨는데 손으로 직접 만든 듯한 수세미를 팔고 계셨죠. 특별히 손님을 부르거나 하진 않으셨는데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멈춰 서더니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수세미 몇 개를 사들고 환하게 웃으며 떠나갔죠. 그 모습이 왠지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번진 행복한 미소를 보니 그저 물건을 팔고 사는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세대를 초월한 따뜻한 교류 같은 것이었어요. 조금 더 걷다 보니 작은 광장이 나왔어요. 그곳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전통 타악기를 연주하며 사물놀이 공연을 하고 있었죠. 관객들은 동그랗게 모여 앉거나 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연령대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장단을 맞추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한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도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즐거워하셨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변의 젊은이들이 그분을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영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런던이나 맨체스터에서는 세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따로 어울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대 간 단절이 생기고 노인들은 종종 소외감을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여기 서울 한복판에서는 나이가 구분짓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어요.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자연스럽게 공손함을 표하고 노인들은 그런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대했죠.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인사동을 구경하다 갑자기 목이 말라 조용해 보이는 전통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나무로 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는데 한글로만 되어 있어 당황했어요. 그런데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분이 다가오셔서 영어로 된 메뉴판을 건네주셨어요. 유자차와 전통 다과 세트를 주문했는데
그 여성분이 영어로 영국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반갑게 웃으시며 영국에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짧은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문득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 모시는 게 우리 문화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유자차를 내어주셨죠. 그 말이 왠지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모신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죠. 그건 단순히 노인을 돕는다거나 배려한다는 의미를 넘어 존중과 공경의 뉘앙스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니 같은 찻집 안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차를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한쪽 구석에는 3명의 노인분들이 앉아 오랜 친구처럼 담소를 나누고 계셨죠. 그분들의 얼굴에 드러난 편안함과 즐거움을 보니 이곳이 그저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만남과 대화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더 넓은 서울을 보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이번에도 역시 저희에게는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죠. 역사 내부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잘 터졌고 에스컬레이터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임산부 전용석과 노인 우대석이 아주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는 비워두고 있었어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조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여긴 나이 든 사람을 위한 나라야. 필요해서가 아니라 존중해서 말이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나 제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존중의 문화였으니까요. 지하철에서 내려 명동이라는 쇼핑거리를 걸었어요.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거리였지만 여기서도 노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죠. 특이한 건 젊은이들 사이에 섞여 있는 노인들이 전혀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길거리 음식을 파는 할머니 앞에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고 큰 백화점 안에는 노인을 위한 휴식 공간이 넉넉히 마련되어 있었죠.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더니 제법 피곤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본 모든 장면들을 마음속에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에서 보낸 단 하루였지만 이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했죠. 그날 밤 호텔 방에 누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분명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겪고 있을 테고 세대 간 갈등도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적 DNA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전통이나 관습을 넘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생활 방식이었죠.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의 서울을 만나게 될지 기대감에 설레며 잠이 들었답니다. 서울에서의 여행이 이어지면서 저희는 점점 이 도시의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도 이제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았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배웠죠. 매일 아침 호텔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여행 나흘째 되는 날, 저희는 명동에서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가게부터 의류 매장까지 다양한 상점들이 즐비했죠. 저는 영국에 있는 딸아이를 위해 한국 화장품을 몇 가지 구입했고 조지는 한국 전통 모티프가 그려진 넥타이를 하나 샀어요. 쇼핑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사람이 많은 저녁 시간이라 꽤 혼잡했죠. 겨우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항상 챙기던 작은 지갑이 가방에 없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지갑에는 신용카드와 약간의 현금, 그리고 호텔 카드키까지 들어있었거든요. 당황한 마음에 가방을 뒤적이며 찾아봤지만 역시 없었어요. 조지에게 말하자 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보니 아마도 마지막으로 들른 화장품 가게에서 계산할 때 꺼냈다가 제대로 넣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슬쩍했을 수도 있겠죠. 영국에서는 분실물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지갑 같은 경우는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새 키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저희를 보더니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영어로 말하더군요. 윌슨 부인, 다행이에요. 지금 막 연락을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부인의 지갑이 분실물 센터에서 접수되었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더 놀라운 것은 그 지갑이 원래 상태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카드도 현금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죠. 지하철역에서 누군가 제 지갑을 발견하고
즉시 분실물 센터에 맡겼다고 해요. 게다가 그분은 이름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안심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이 사회에 퍼져 있는 신뢰와 정직함의 문화였거든요. 지갑을 받아들고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그저 깨끗한 나라가 아니라 믿어도 되는 나라구나 하고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신뢰의 문화가 모든 곳에 녹아있는 사회였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작은 경험 하나가 여행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구나 하고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다른 문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지갑을 돌려받은 그날 밤 이후 서울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그저 낯선 관광지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가치를 간직한 곳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는 바로 배려였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전통 가옥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동네였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기와지붕 아래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곳에서도 여지없이 노인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숨어 있었죠. 경사진 골목길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계단이 있는 곳에는 항상 완만한 경사로도 함께 마련되어 있었어요. 관광 안내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 지도도 제공했는데 휴식 공간과 화장실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저희 같은 나이 든 여행자들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영국에서는 종종 늙었다는 말이 일종의 조롱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사회의 한쪽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곤 하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노인이라는 단어에 어떤 존경심이 담겨 있었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북촌을 구경하고 나오는 길, 작은 공원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젊은 남성이 앉았어요. 그는 영어로 저희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고 짧게 대화를 나누었죠. 영국에서 왔다고 하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영국 여행을 꿈꾸고 계세요. 어머니께서는 다우튼 애비 같은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 청년의 말에서 느껴진 건 부모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존경심이었어요. 그에게 노인은 누군가의 부모이자 존중받아야 할 존재였던 거죠. 우리가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런 문화적 가치가 묻어났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조지와 함께 생각을 나누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배려는 단순히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서비스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고요. 나이 든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받을 일이라는 인식이 모든 세대에 공유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존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그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배려와 존중을 통해 실현되는 아주 구체적인 가치였던 거죠. 그리고 서울의 거리마다, 지하철마다, 식당마다 그 가치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희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담아보기로 했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날 느꼈던 낯섦과 두려움, 종로의 골목길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받았을 때의 감동.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긴 여행이었답니다. 남산 정상에 도착해서 전망대로 향했어요. 날씨가 맑아 서울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죠. 북쪽으로는 북한산이 웅장하게 솟아있고 한강은 도시를 가로질러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 광경 앞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아름다운 풍경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고요. 서울에서의 일주일 동안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하나의 큰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조지는 망원경으로 도시를 구경하다가 문득 저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감동이 담겨 있었죠.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였어.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여행을 통해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을 경험했다는 느낌이 들었죠. 나이 든다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존중받고 배려받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노년의 모습을요.
비행기에 탑승의 자리에 앉았을 때 조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인천의 모습이 보였죠. 조지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답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불편한 노인으로 살아가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보았으니까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서울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버스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됐죠. 영국의 공공시설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노인을 위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된 거죠. 집에 돌아와 짐을 푸는데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드는 한 장이 있었죠. 종로의 작은 찻집에서 조지와 함께 찍은 셀카였어요. 우리 뒤로는 한국 노인분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죠. 그 사진에는 우리의 밝은 미소와 함께 서울에서 경험한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어요. 매일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서울에서의 기억이 따뜻하게 되살아나곤 한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해요. 서울은 우리가 경험한 가장 따뜻한 도시였습니다.